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2단 심성인입니다. 올해 24살이고 현재 예능 PD를 목표로 방송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암교당에서 청년 이제 우리 2단의 중앙과 국제마음공부 여학생 학사의 사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막의 하나인 정신수양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공부할 내용은 사막 중 제2절 사리연구입니다. 사리연구의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사리연구의 요지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을 다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사리연구의 요지. 사라함은 인간의 12이해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대라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 추동 사시순항과 풍운 우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영구라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길 위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이롭고 해로운지, 어떤 일이 우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우리는 낙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고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여 제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원상 서원문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라 하셨고 일상 수행의 요법에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배워볼 사리연구는 바로 좋은 판단을 위한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이해라고 하였습니다. 시는 옳음, 비는 그름, 이는 이익, 해는 손해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유체적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12이해를 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곧잘 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이익은 아니더라도 손해는 보지는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은 바에 따라 반드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죠. 2021년을 시끄럽게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고 결국 시가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몰수 추징 보전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신 것인지 정산종 선생님께서 12의 기준을 아래 7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상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12를 가리기 힘들다면 위의 7가지 조목을 대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 유무를 이름이니 여기서 천조란 천지자연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대소유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에 설명을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 원고는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 자세한 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자면 대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 우주의 본체, 우주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소라는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말하는 것이다. 유무란 우주의 조화 또는 변화를 말한다. 대소유무를 사람의 마음에 비유해보면 대란 진리와 합이란 인간의 본래 마음, 소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분별심, 유무란 시시각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저는 대소유물을 숲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숲 전체는 대이고 각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은 소이며 계절에 따라 숲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유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자리를 온전하게 운영하려면 당하는 일마다 이치를 잘 알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 여기서 연마는 갈고 닦는 것, 그리고 궁구는 세밀하고 철저하게 깊이 연구함을 이르는데요. 다시 말해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여 사리에 대하여 그 원리와 현상을 조리 있게 캐고 조사하며 생각하는 일로, 밖으로 늘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히고 안으로는 의도를 연마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는 공부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자와 성인들은 일찍부터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는데요. 잘못된 지식은 모르고 쓰면 독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라도 잘못 쓰면 똥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리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산종사 법문집 제2집 제5부 대각개교절 경축사 정기 상시훈련으로 3대력을 갖추자에서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때에 따라서는 토론, 상담, 독서를 통해 우리는 사리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다음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종경 제3 수행품 2장을 보면 동정 간의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에 아름아름이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와 더불어 의견 교환을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이 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대종사님께서는 사물의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는 방법에 대해 수행품 24장에서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 당하여는 잘 취소하고 일 지낸 뒤에는 대조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곳에서 우리는 공부심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공부는 교당으로 한정되지 않고 내가 있는 언제 어디라도 순간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곁에는 스승님과 도반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견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도 지혜를 나누며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리 연구는 마음을 찾는 공부요. 스스로 궁구하고 깨치는 공부요. 보고 듣고 말하다가 우연히 깨치는 공부요. 스승이 가르치고 훈습시키는 공부요. 실지 체험으로 깨치는 공부요. 심천의 지혜의 달이 솟게 하는 공부요. 견성보다 수중이 훨씬 어려움을 아는 공부요. 스승의 인가를 얻는 공부요. 스스로 깨닫는 공부요. 대각의 경로를 아는 공부니라. 강연을 마치며 처음으로 준비하는 경전 강연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사리에 대한 알미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사리 연구에 대해 강연하게 된 것은 운명인가 봅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사리 연구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에 오늘 강연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비가 복잡하게 얽힌 일들도 가득한데 그 속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리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리 연구에 대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강연 열심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